1번 문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는 잘 읽었죠? 네, 이렇게 방정식이 하나 나와 있고,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알파, 베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좌변이 여기 있고, 이 우변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또 알파, 베타도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f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텐데, 위쪽에 있는 요거는 그리기가 좀 쉬운 편이지, 문자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t가 섞여 있다 보니까 그리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네요. 요거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y는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2. 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접어서 올리듯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자, 요거는 지수함수, 아주 평범한 지수함수죠. 점근선이 보여요.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여기 어딘가 이렇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점근선이 있겠죠. 기본적인 형태는 x 앞에 마이너스가 보이지, 요게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때문에 2분의 1의 x제곱,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요 그래프를 적당히 평행이동시킨, x축의 방향으로는 3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전반적인 모양은 점근선, 이거는 얘 같은 경우에는 x축 자체가 점근선이 되는 거니까 기본 그래프는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돼요. 요거를 적당히 이동을 시킨 겁니다. x에다가 아마 2 정도를 대입하면 0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고 점근선을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어디 2가 있는데 2를 대입했을 때 0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아마도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붙어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접어서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점근선이 여기가 마이너스 2였는데 0을 대입하면 이거 좀 또 높이 그릴 거. 어쨌든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플러스 2로 옮겨집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아래쪽 부분에 있는 그래프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한번 꺾여서 이렇게 생긴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요게 요 위쪽 부분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아래쪽 부분에 있는 그래프는 모양 자체는 쉽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tx 마이너스 하니까 2차 함수지. 위로 블록인 2차 함수. 여기가 아마 x는 2분의 t인 것 같아요. 꼭지점에 x좌표 구하는 거죠. t가 4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요게 아마 2보다는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의 아주 위치 같은 것들은 여기가 2인데 축 자체가 2분의 t니까 얘보다 약간 오른쪽에 이렇게 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위로 블록인 그래프를 적당히 그려주면 돼요. 너무 밑에다가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 여기 보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라고 돼 있어서 이 노란색 그래프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교점이 2개 정도는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려서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교점이 이렇게 하나, 2개 정도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상태로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x축이 이렇게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고요. 원점입니다. 여기 2라고 하는 점근선이 있어요. 2라고 하는 점근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이쪽 부분의 그래프는 아마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것 같고,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축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겠죠. x는 2분의 t.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위로 블록이니까 적당히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고요. 바로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 겁니다. 이 흰색 그래프하고 빨간색 그래프,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돼요. 교재에는 베타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fx라고 하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 fx라고 하는 그래프는 알파 왼쪽, 베타 오른쪽, 이 왼쪽이나 이 오른쪽에서는 이 지수함수를 접어 올린 이 하얀색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고,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는 2차 함수, 빨간색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2차 함수, 요거는 지수함수 위로 올린 거. 그 다음에 fx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 상태라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fx는 EFT, 요거는 뭐냐? f2분의 t라고 하는 게 뭐냐? f2분의 t라고 하는 것은 이 노란색 그래프가 fx의 그래프라 했었잖아. 예, 2분의 t를 대입한 건 여기니까 여기가 실제로는 f2분의 t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fx하고 f2분의 t, 그러니까 f2분의 t랑 fx가 같아진다라고 되어 있죠. fx랑 f2분의 t가 같아진다. f2분의 t는 요 위치니까 굳이 뭐 가로선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가로선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렇게 가로선이, 이게 y는 f2분의 t가 되는 거겠죠. 이 가로선하고 원래 fx, 이 그래프 교점이 몇 개 생겨야 되는 거냐면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교점이 두 개 생겨야 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훌륭하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가 생기는 게 맞죠. 그래프가 처음에 잠깐 그런 얘기 했지만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고 위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상태는 아주 훌륭한 상황입니다. 교점이 정확하게 딱 문제에서 요구하는 실근 두 개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럼 그래프가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어떠냐? 이 이차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갔다. 그럼 여기가 ft가 되겠죠. 그러면 fx는 여기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겠죠. 되는 거니까 여전히 여기서도 계속해서 교점의 개수는 두 개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는 계속해서 두 개가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프가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조금만 내려볼게요. 요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내려왔다. 이 상태에서 올라갔을 때는 교점이 두 개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려왔다라고 하면 그래프가 여러 개가 겹쳐 있다 보니까 잘 알아보기가 힘든데 fx의 그래프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왔다가 세로 그린 요거를 따라가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여기서부터는 지수함수를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f2분의 t는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가로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보면 역시 교점이 여기 하나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조금 내려도 괜찮겠네요. 많이 내려도 될까요? 좀 많이 내려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마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요. 점근선이 있는데 점근선 아래쪽으로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요.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왔다가 요거 따라가서 올라갔다가 뾰족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아마 될 것 같죠. 요 지점이 이번에는 f2분의 t가 되는 거니까 f2분의 t 위에서 가로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여기 세 개가 생겨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두 개밖에 안 생겼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는 세 개가 생겼을까요? 그걸 생각해 줘야 되는데 바로 이 오른쪽 부분, 이 부분에서 교점이 하나가 더 추가된 거나 마찬가지야. 이 꼭지점, 이 자체하고 왼쪽 부분에 있는 이 그래프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데 이 오른쪽 부분에 있는 그래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교점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점근선, 요 그래프는 점근선보다는 아래쪽에 항상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니까 이 점근선보다는 얘가 내려오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점근선보다 내려왔더니 여기서 딱 걸린단 말이야. 교점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근선이었을 때까지는 괜찮겠죠. 점근선이었을 때는 그래프가 요렇게 될 거고 이 오른쪽 부분은 점근선하고 닿지는 않는 거니까 점근선까지 가더라도 가로선을 그어보면 여기하고 여기 두 개의 교점이 생기는 건데 점근선 오른쪽 부분에서는 교점이 안 생기니까 점근선, 이 꼭지점의 x좌표, y좌표가 꼭지점이 위로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 점근선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오른쪽에 교점이 생겨서 안 되는 거니까 점근선까지 내려오는 거는 괜찮지만 더 내려오는 거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y좌표를 구해보면 꼭지점의 y좌표니까 여기다 대입해주면 구해지겠죠.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 제곱해서 마이너스 4분의 t제곱 플러스 2분의 t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t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건데 그게 이 점근선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6, 4, 24 t제곱이 4를 곱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4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루트 24에서부터 t가 루트 24 이렇게 되는 거죠. t는 기본적으로는 4보다는 큰 거기 때문에 이쪽은 답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t는 아마 2루트 6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t의 최소값은 1번에 있는 2루트 6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요거는 전체적으로 절대값이 있을 뿐 단순한 지수함수의 형태입니다. 기본 골격만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점근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아래쪽에 있던 점근선이 위로 올라왔었고 아래쪽에 있는 게 위로 올라왔었고 그 점근선이 일종의 경계 역할을 해서 점근선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오른쪽 부분에 교점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